자, 볼게. 일단은 거듭제곱,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좀 부담 없이 보면 될 거고 그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좀 맞출 거다라는 거 나머지는 수업 때 또 하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거듭제곱이다라는 건 이렇게 편안하게 좀 보면 될 것 같아. 실수 A를 n번 곱한 것 이렇게 보면 되는데 A를 n번 곱한 것. 자, 그럼 이거를 A의 n제곱이라고 하지? 그래서 표현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려운 내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보자. 자, 그래서 거듭제곱이다라면 요건 이제 제곱 n제곱을 한 건데 어떤 수 a를 여러 번 곱한, 예를 들어서 a를 여러 번 곱한다는 것은 a 제곱, a 세제곱 뭐 이렇게가 되겠지. 얘네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해. 거듭. 뭐 단어가 어렵진 않지. 자, 그래서 a의 n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거에서 우리는 이름이 따로 있어. 여기 A를 뭐라고 부르냐면 A를 이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기 N을 이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불러.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몇 번 곱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 이 n은 자연수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a는 실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a를 n번 곱했어. a를 n번을 곱하면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a가 n번 곱해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a는 및 n은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래서 거듭제곱이면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건데 자,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지수를 확장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 이제 이렇게 점점 수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서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를 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 중학교 때 어렸을 때도 조금 봤던 거긴 한데 일단 보면 지수가 양의 정수일 때에 어떤 것이 성립하느냐인 건데 너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a의 m제곱, a가 m번 곱해져 있는 것과 a가 n번 곱해져 있는 거 하면 총 a가 몇 번 곱해져 있을까? m 더하기 n번 곱해져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m번 곱해진 것이 또 이것의 n제곱을 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제곱의 세제곱이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a제곱이 3번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총 몇 개 있는데 a가 6개가 있지. 6이라는 건 얘네들을 곱한 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a의 mn제곱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AB 두 개 곱한 것의 n제곱이다. 어떤 수학적인 증명도 괜찮은데 일단은 너희가 이렇게 선생님이 예로 든 것처럼 스스로 지금 써가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그걸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자, 얘는 뭐냐면 A가 n번 곱해지고 B가 n번 곱해졌다. 이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A, B의 4제곱이야 라고 하면 A, B가 4번 곱해진 거야. 그래서 A, B 한 번, A, B 한 번, A, B 한 번, A, B 한 번. 그러면 A도 4번인 거고 B도 4번 곱해진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이래서 성립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납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 나누기도 마찬가지겠지. b분의 분수도 b분의 a의 n제곱이다 라면 같은 논리로 b가 n번 곱해져 있고 a가 n번 곱해져 있다. 당연한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표현은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야. 근데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결론을 먼저 쓰지 않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일단 무슨 얘기냐면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야. 그럼 이건 뭐가 돼? a가 4개 있고 얘는 a가 2개 있다 이런 소린 거지. 그럼 이 개수만큼 이렇게 약분이 돼서 a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 a의 뭐 제곱 나누기 a 제곱이야. 그러면 개수가 똑같네. 그럼 위에가 2개 있고 아래가 2개 있는 거지. 개수가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기가 작아. 그 다음에 여기가 많아.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나눗셈으로 표현해 보면, 자, 여기는 분자에는 2개가 있고 여기는 5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이 개수만큼 이렇게 약분을 해 나가면 여기는 1 이렇게 돼서 a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3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 개수에서 이 개수를 뺀 거지. 5에서 2를 뺀 거야. 맞아.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지. 뭐냐면 만약에 m이 n보다 더 클 때는 어떻게 되냐? 분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a의 m-n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m과 n이 똑같다면 어떻게 되냐? 1인 거고, 만약에 n이 더 크면 어떻게 되냐? 라면 이건 a의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맞니? 그지? 뭐 특별히 어려움을 느낄 만한 건 아니니까 스스로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꾸 계산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 근이다라는 걸 한번 볼 건데, 너희가 이제 제곱근 뭐 이런 것들은 배웠던 것들이거든. 그런데 자, 한번 볼 거야. 자, 실수 A에 대하여 이제 2 이상 거듭이니까 한 번 곱한 거 말고 2 이상 자연수 n이 되는데, 자,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 거야. 우리 수업에서 풀 때도 그랬지만 문제에선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야 문제가 쉬워진다라고 했지. 그래서 개념이 더 중요한 단원이라고 했어.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자,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다. 우리가 그런 수가 있다라면 그걸 x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즉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꼭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고 활용하고 이래야 돼. a의 n제곱근은 무슨 말이냐고,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서 문제에서 너희가 만나게 되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면 x제곱이 a다. 제곱을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나온다. 이런 표현인 거지. 이런 x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해. 그 다음에 세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를 그러면 뭐라고 할까라면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해. 어렵지 않지? 그러면 n제곱을 해서 a가 나온 수다라면 이런 x를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는 이런 거지. 봐, x의 선생님이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 만약에 8의 세제곱근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세제곱해서 8이 나오는 n은 뭔데? 이 소리인 거거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3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실근, 허근 합쳐서 3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복소수 범위에서는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일 테니까. 그러면 그 3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x 이거 인수분해하는 것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 만족하는 x는 2와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오는데, 자, 이 중에 이제 실수인 건 몇 개냐라면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다시 정리하면 이래. 8의 세제곱근은 몇 개야? 3개야.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몇 개야? 1개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매번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실수인 게 몇 개다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너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았으면 싶은 건 뭐냐면 이제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몇 개야? n개요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a의 n제곱근 중에서 이쪽에서 이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은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몇 개냐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이런 거야. a의 n제곱근이다라면 어떤 거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풀어볼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한번 봐봐. 결론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허근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지 않을 것이고 실근만 그래프의 교점으로 나타내어진다라는 내용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이것도 수업 때 이제 그래프 그려서 얘기는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의 실근이다라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의 교점의 x좌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러면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의 x좌표인 거야. 여기까지는 뭐 알 거라 생각해.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왜 실근만 만나냐면 여기 얘기를 또 복습할 때 좀 써봐. 자, x제곱은 1이야. 어렵지 않지? 요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근의 의미가 뭐냐라면 y는 x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1이라는 n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건 뭐냐면 교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되지. 아,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x제곱은 마이너스 1도 그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우린 이거 근은 바로 알아. 1 마이너스 1 이건 i 마이너스 i. 자, 그러면 y는 x제곱을 그려. 자,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을 그려. 어때? 교점이 생기지 않지? 아, 그러니까 실근만 이제 그래프의 교점으로 나타내어진다라고 하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야.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그릴 건데 a라는 건 상수함수니까 짝대기만 그으면 될 거지. 그럼 이제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그리면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지. 자, 여기서 n이 만약에 1이면 y는 x니까 1차 함수니까 직선이야. 2면 y는 x제곱이고 3이면 y는 x의 세제곱이야. 세제곱 그래프 아직 안 배웠다 하더라도 점을 찍어보면 되지. 0,0, 1,1, 2,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고, 사실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크게 의미는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그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로 그려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번 방학에 수투도 하게 될 테니까 4차 함수는 y는 x제곱이 x 4제곱이면 이렇게 y는 x의 5제곱이면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 폭은 얘랑 다르고. 자, 이렇게 6, 그 다음에 7제곱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y는 x의 n제곱이라는 걸 그림 개형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모습이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짝수가 된다면 y축 대칭의 모습이 되고 n이 홀수가 된다면 원점 대칭의 모습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y는 a라는 그림은 그냥 그리면 되지만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림은 이 n 위에 붙어 있는 게 홀수냐 짝수냐로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나눠보시면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 y는 x제곱, y는 x 4제곱 있다는 애들인 거지.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y는 a라는 것은 부호에 따라 다르겠지. a가 0보다 클 때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다음 a는 0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지. 그러면 충분히 셀 수 있잖아. a가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2개 생기니까 실근인 게 2개가 되겠지. 그 하나는 플러스 값이 되고 마이너스 값이 돼서 뿔마 이렇게 2개가 나와.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a가 0이라면 이제 어때? 요거 하나만 나오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다면 이제 안 나온다. 실근인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뭔가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4제곱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어떤 거 4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건 몇 개 있어? 라고 하면 4개요 라고 대답해야 돼.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 몇 개야? 라고 묻는다면 짝수고 음수니까 이 케이스가 돼서 빵개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차이 잘 알겠지? 그럼 두 번째는 n이 홀수야. 건성건성으로 보면 안 돼. 왜 그런지 문제를 질문받으면서 상세히 얘기해줬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나온다. 이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잘 알아야 돼. 자, 이번엔 n이 홀수가 된다라면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돼서 뭐 직선이든 뭐가 됐든 뭐 요따위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원점 대칭의 그래프. 이 그래프의 모습은 아직 너무 뭐 잘 모르겠다라면 내비둬도 된다. 어차피 이제 수투하면서 하게 될 거라. 근데 점만 찍어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를 살펴보면 a가 0보다 클 때도 한 개가 교점이 생겨. 근데 그 하나의 값은 양수지. 그 다음에 a가 0일 때도 한 개가 생겨. 그리고 걔는 0인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도 교점이 하나 생겨. 그지? 그런데 얘는 음수가 되는 거야. 일단 개수를 묻는다면 홀수라면 양영음 모두 실수인 건 한 개가 생기는 거고, 그들의 부호는 a가 양이면 양, 0이면 0, a가 0보다 작으면 음수인 것이 생긴다라는 거야. 왜 부호까지가 무척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근이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어떨까를 생각해봐. 조건이 뭘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음수가 나오는 조건이 뭘까라면 이걸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생각해 볼래? 음수가 나오는 건 n이 짝수일 때는, 자, n이 짝수면 이 그림인데 a가 0일 때라면 0, 음수 아니지? a가 0보다 작으면 실수인 거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면
하나 양 하나에서 음이 반드시 나오지. 그래서 n이 짝수일 땐 a가 0보다 크면 x가 음수인 게 생기고, 만약에 n이 홀수라면 이 그림인 거거든. 그러면 x가 부호가 음수가 되려면 바로 요걸 말하는 거니까 a는 0보다 작아야 그런 일이 벌어져 라는 거야. 요 내용까지도 잘 챙겨야 된다. 너무 길면 또 조금 지루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 1강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게.